논문이라는 게 이게 대학원 들어가면 저희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지만 논설문입니다. 논문.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제 그 작성하는 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보면 이제 우리가 시나 소설, 인문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글을 잘 쓰시죠. 근데 저희가 해보니까 인문학적 글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그냥 창작의 글이 아니라 속된 말로 우리 잘 베껴 써야 됩니다. 논문. 다른 선행연구에서 베껴서 써야 되는데 내 주장을 시소설처럼 내 생각을 한 줄이라도 쓰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내 생각을 한 줄이라도 쓰는 것보다는 내 생각과 주장, 시사점을 임플리케이션, 파인딩을 도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논증을 해야 돼요. 논설문이. 근데 그러기 때문에 어느 누가 보더라도 뭐 실험을 하든 인문학적인 무슨 사례 연구를 하든 현상학적 접근법으로 하든 어떤 주어진 틀에 맞춰서 논증을 해주고 논박을 해줘야 돼요. 내 주장이 뒷받침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은 대학원에서 우리가 사실은 논문 하나 쓰기 위해서 사실은 대학원에 진학하고 열심히 교수님 쫓아서 다니잖아요. 배우고. 근데 쓰는 요령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교수님 밀대로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알아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굉장히 맨땅에 헤딩할 때는 되게 어려웠죠. 근데 이제 오랫동안 해보고 지도해보고 또 업으로 해보니까 이 작성하는 틀과 요령을 알면 어렵지가 않아요. 한 번 써본 분은 또 그 다음 쓰기는 쉬운 거예요. 처음에 쓸 때는 모르니까 그냥 통과된 논문이 정답인 것처럼 선행연구 보고 막 몇 개 가지고 우리 짜자자자 몇 개 펴놓고 막 짜증게 하잖아요. 그래서 서론 써서 교수님한테 교수님이 막 너 왜 안 써가지고 빨리 가져와 봐라 그랬잖아요. 가서 말로 하면 안 되거든요. 뭐라도 써서 가야 되니까 서론부터 막 써서 가요. 그러면 교수님이 봅니까? 제가 봐도 읽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넘겨보면 알거든요. 어느 정도 스터디가 돼서 뭔가 조금이라도 갖춰와야 되는데 짜릿기만 해서 가게 되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 이게 글 잘 쓰는 능력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저희가 해보면 요령을 모르고 틀을 모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주어진 목차가 뭡니까? 일장만 보더라도 연구 배경이나 문제제기 쓰라고 목적 쓰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통과된 박사 논문도 보면 문제제기가 뭘 줄지 모르죠. 그러니까 진짜 문제제기만 장황하게 막 하다가 홍길동 몇 년 뭐라 하고 뭐 통계청이 어떻고 홍길동 몇 년 뭐라 써있고 그러다가 본연구 목적하고 서론이 끝나요. 그거를 논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서론은 본론에 직접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뭔가 우리가 아까 논리적이고 타당하게 내가 주장을 펴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논증하기 위해서 문제 제기, 왜 이 연구를 해야 되는지 연구 필요성, 명확하게 연구 필요성이 도출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논문이 학술적으로 어떤 컨트리뷰션이면 뭔가 하나라도 기존 선행연구하고 완전 똑같으면 그게 논문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학술 논문. 그냥 베껴 쓰는 거죠. 플러스 알파 뭔가 하나라도 학문적 전제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 통계를 돌리더라도 변수 하나라도 바꿔가지고 하면 새로운 변수를 추가해서 하다 보면 다른 관점에서 뭔가 결론이 다른 관점에서 나오니까 학문적인 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독창성이나 차별성 뭔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불가결되죠. 그러니까 심사 때 들어가 보면 교수님들이 주로 하는 얘기 혼자 쓴 걸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 논문에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 뭐고 차별성이 뭐냐 선행연구가 뭘 주장하려고 하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없기 때문에 명확히 내가 쓰고자 하는 생각은 있는데 표현이 잘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차별성 다음에 구체적인 목적, 어떤 분석 프레임워크로 뭐뭐를 분석해 보겠다. 그게 목적이죠. 목적과 차별성은 구분도 없이 막 써져 있죠. 그래서 목적을 위한 또 범위와 방법이 기술이 돼야 돼요. 서론에 짜임새예요. 그게 책에. 그런 것들을 안 알려주고 모르니까 그냥 베껴서 써가잖아요. 그러면 교수님이 써온 성의가 있으니까 그냥 성의가 몇 줄 정도에 따라 다르죠. 호의적인 분은 좀 봐주죠. 빨간 펜으로 막 써주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말로 아직은 준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말로 이렇게 해라 몇 마디만 하실 뿐이에요. 그러면 정작 안 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다음부터 이제 점점 멘붕에 빠져요. 저희도 숱하게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요령을 알고 틀을 알면 그리 어렵지 않아요. 교수님들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대학원이니까 갖춰오고 스터디 해오길 원하는 거예요. 한국에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수님들은 부담 없이 나는 언제든지 와라. 써서 가져와라. 그러면 저도 그랬거든요. 정말로 눈치 없이 진짜 매일같이 막 써서 찾아가요. 그러면 속으로 되게 욕하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석사나 박사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요즘에는 제가 실제 사례를 가지고 그냥 말로 책에 있는 이제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보면 몇 번 있잖아요. 논문 작성도 뭐 이런 거 교수님들이 뭐 자연과학, 사회과학 몇 분이 엮어서 막 써는 게 있어요. 훌륭하죠. 근데 제가 읽어봐도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핵심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다른 거 사조도 다 빼고